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6분이고요. 지금 동시 시청자 수는 3,400여 명에 이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빨리 많이 또 와주셔가지고 제가 훨씬 힘이 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쓱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 한동훈과 윤석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윤석열, 전쟁 난 줄 알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오늘 가만히 보니까, 에이, 역시 쇼였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국면이 바뀔 수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이들이 쇼가 아니었다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니, 쇼니까 이러지. 쇼가 아니었다면 정말 이게 가능이나 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윤석열, 한동훈 봉합 국면 역시나 쇼였구나입니다. 자, 어제, 그제 주말을 뒤흔든 뉴스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내치려고 하고 한동훈이 여기에 대드는, 우리가 그런 장면이 언젠가는 벌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예측은 했지만 뜻밖의 너무 빨리 그리고 황당한 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충돌, 갑작스럽기 때문에 그만큼 신빙성이 없다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 역시 이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진짜야? 얘들 장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쇼하는 거 아니야? 마치 6.29 때처럼 노태우가 전두환한테 대드는 듯한 이런 양상을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한다? 야, 이게 진짜야? 연극이야? 의심을 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어제부터 아무래도 연극 쪽에 가까울 것 같다. 연극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검사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척 할 수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의견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참 많이 봐왔어요. 과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윤석열이 이른바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 그때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수사팀장을 하던 윤석열, 그 당시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났었습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특수부하고 공안부의 이 연합 형태로, 일종의 연합 세력 형태로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특수부 쪽하고 이 공안부 쪽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의견 충돌을 두고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쫙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말은 거짓말이었죠. 특수부와 공안부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 혹은 황교안이라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눈속임을 하기 위한 연극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연극이었던 거지. 그렇게 싸움이 났었다면, 공안부하고 특수부 사이에 그 싸움이 났었다면, 당시 특수부가 이렇게 다 쫓겨날 때 공안부는 남아서 승승장구했어야 되잖아. 아니야. 공안부 특수부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도 연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해나 목표를 위해서 싸우는 척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얘네들 역시 같은 게 아닐까. 검찰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마치 이 윤석열을 퇴진시킬 것처럼 해서 한동훈을 띄우고, 한동훈을 띄워야지 선거에서 이기고, 선거에서 이겨야지 윤석열이 오히려 퇴임 이후를 보장받기 때문에 대를 위해서 살짝
가오를 희생하는 거지. 정권 연장을 위해서 윤석열의 가오를 약간 희생하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령 백보양보해서 정말 한동훈이 윤석열을 향해서 대항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상실한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키고 한동훈으로 선수 교체를 해서 자신들 그 검찰 독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법 수단에 불과하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연극이든 연극이 아니든 이것은 오히려 우리 민주진보진영한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렇죠. 연극을 윤석열과 한동훈이 짰느냐, 윤석열을 제껴놓고 한동훈과 다른 검찰들이 짰느냐, 요 차이만 있을 뿐, 연극이라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조중동의 행보를 보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이준석부터 얘기를 했죠. 애초에 기획된 거다. 한동훈 사퇴 요구는 약속 대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면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윤석열한테 보내가지고 그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한테 잠깐 죄송합니다. 윤석열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한동훈한테 보내가지고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좀 이상한데? 라고 느꼈습니다. 이준석도 똑같이 얘기했더군요. 이상한데? 그거는 진짜 이상하다. 왜?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되게 오래된 사이예요. 제가 할 때는 20년 이상 됐어. 그런 사이인데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직접 카톡으로 때렸거나 전화로 확 해가지고 야 임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 지르지 윤석열의 성정상 이관섭 비서실장을 대신 보냈다? 자,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다. 이건 매우 대통령스러운 행보예요. 윤석열은 절대 할 수 없는 행보인 거지. 그래서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윤석열의 행동 패턴으로 이상하다. 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이준석 역시 똑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도 똑같은 얘기했죠. 지지율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쇼를 할 필요가 있었을 거다. 역시 쇼라는 쪽에 방점을 더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 거죠. 자,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는요, 마치 빨리 갈등을 수습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자, 여기 보면은 한마디가 있어요. 표면상 갈등. 자, 김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유한 것은 망발입니다. 고도의 정치 게임인지 갈등 폭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대표는 임기의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상실하면 선출직 당대표도 퇴출됩니다. 하물며 임명직 비대위원장은 고려 대상도 아닙니다. 표면상 갈등이지만 빨리 수습하십시오. 자, 겉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갈등인갑다라고 이해하면서도 한마디가 들어가죠. 표면상 갈등. 겉으로만 보여지는 갈등이지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홍준표 역시 야 이거 니들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는데 야 이거 별로 효과 없어. 그냥 그만해. 영양가 없는 거니까 그만해. 라고 얘기한 거라고 봐야겠죠. 표면상 갈등이지만 빨리 수습하십시오. 표면상 갈등이라는 건 뭡니까? 니들 연극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이거 영양가 없거든? 그냥 빨리 끝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결국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이것이 약간은 연극적 요소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거 아무리 봐도 장난 같다라고, 아니 연극 같다라고 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정청래 의원도 한마디를 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사퇴 요구설 궁중암투, 그것이 궁금하다. 일요일 밤의 궁중암투, 서부 활극 같은 대통령실발 한동훈 사퇴 요구설이 주말을 강타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 요구, 한동훈 할 일 할 것 거부, 동아일보. 윤 한동훈 지지 철회 보도에 한 국민 보고 할 일 하겠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한술 더 떠 최악으로 가는 김여사 문제 국민 앞에 도리인가 제하에서 이 같은 소동에 대해 김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에 비유하면서 대통령과 김여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비공개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지지 철회를 밝히며 한동훈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인데 이 비밀 회동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의 김건희 디올백 사과론이 김건희 여사 부부의 영리를 건드렸고 이에 격분한 김건희 부부가 한동훈 사퇴 카드를 꺼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라는 배신감으로 눈꼴 살아온 한동훈을 버리는 카드로 결론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결별이라는 여권 대혼란을 감수하고라도 한동훈을 버리고 김건희를 보호하는 무리수를 뒀을 가능성이 첫째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심판 총선에서 윤석열 부부의 얼굴을 지우기 하고 한동훈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제2의 6.29 같은 한동훈 돋보이기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작전이라면 이것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진짜 한동훈 자르기이든 가짜 약속 대련이든 윤석열 아마추어 정권이 공당인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 속보로 한동훈 선민 후사할 것, 대통령실 사퇴 요구 거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항명입니까? 친위 쿠데타입니까? 이번 소동에서 본질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참 국민들은 안중이 없습니다. 김건희 디올 명품백 수수는 사과할 사안이 아니고 압수수색하고 수사할 범죄 행위라는 점입니다. 사과로 퉁치고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몰카 공작이라느니 의도적 접근이라느니 방어막을 친들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의 사실이 없어집니까? 변명하면 디올백이 공중분해되어 지구 밖으로 사라집니까?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게 사실 아닙니까? 디올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갈라지는 갈라쇼를 하든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쇼를 하든 분명한 것은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디올 명품백 수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전야처럼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동훈 사퇴쇼로도 한동훈 봉합쇼로도 막을 수 없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이 불길을 막는 유일한 길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하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입니다. 전하, 나라를 위해 중전마마를 이제 버리십시오. 용산궁에는 이런 충언을 하는 충신은 없습니까? 용산궁 궁중암투 모든 게 이상하고 모든 게 궁금합니다. 참 못난 정권, 못된 정권, 참 나쁜 정권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 정청래 의원의 말씀 여러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담고 있죠. 연극을 해서 뭔가 좀 숨겨보려고 또, 자신들의 지지율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지율의 반전이 아니라, 이 김건희에 대한 검찰 수사, 특검 수사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정청래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도 그 부분이죠.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갈등 양상이 진짜인지 연극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게 연극이든 뭐가 됐든 김건희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리고 연극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자면 부차적인 것에 더 관심이 집중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은 바로 그 부분을 잘 짚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정청래 의원도 사실 이 행간을 가만히 읽어보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 진짜라기보다는 좀 가짜인 것 같다, 연극인 것 같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심을 우리가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런 의심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 오늘 이런 기사가 하나 딱 뜹니다.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내용을 딱 보면 이래요. 예, 총선 위기감에 일단 숨고르기 한대요. 그러면서 총선이 석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결국 봉합 수순을 밟을 거다라고 합니다. 자,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자, 뒤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김경렬 비상대책위원이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윤재욱 원내대표 등 대구 경북 의원들에게 사과를 했다. 자, 사실 발단은 김경률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김경률이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이 김건희의 사과와 관련해 가지고 강한 어조로 자기 주장을 펼쳤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이 용산을 건드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곧바로 김경률이 사과를 합니다. 급히 거둬들인 거죠. 자, 그리고는 아마도 적당한 수준에서 갈등이 봉합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전후 사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 기사를 가만히 보면요. 전후 사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라고? 이번 갈등은 봉합될 거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 게다가 이 갈등의 진원지라고 하는 김경률이 직접 공개 사과를 했어. 그러니 뭐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되지 않겠어?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터진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봉합이랍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갈등이 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내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와 관련된 보도가 국힘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었다. 단톡방에서 공유가 됐더라. 근데 그 보도가 나온 지 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내용이 쏙 바뀌죠. 예, 기사 제목이 싹 바뀝니다. 맨 처음 윤석열이 한동훈을 내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갑자기 제목이 싹 바뀌어서 나갑니다. 예. 자, 그러다가 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한동훈이 나는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식의 반발을 했다는 기사도 나가요. 12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사이에 너무나도 빠르게 이 상황이 진전되고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미리 합을 맞춰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없다. 시나리오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행되기 어렵다. 왜?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든 약간씩 주춤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주춤거리는 시간이 전혀 없는 거지. 그렇다면 이건 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란 게 그래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말이 팍팍 나오진 않습니다. 내가 한동훈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느 날 갑자기 용산으로부터 야, 너 물러나래 라는 연락을 받았다. 근데 바로 그날 나 안 물러나!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기는 어려워요. 적어도 정말 물러나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안 물러난다고 버텼을 때 승산은 있는지 이런 걸 조금 확인하고 또 용산의 진위가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하루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런데 하루가 아니라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나는 계속 자리 지킬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친다? 정말 정해진 순서대로 누구나 생각하는 이런 진전 방향대로 주주쭉 흘러가 버렸어요. 이거는 합을 맞췄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이준석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 발언 수위가 의외로 높다는 것 이것 자체도 이미 작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연극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오늘 보도 내용 하나 더 보시겠어요. 여러 가지 지금 기사가 이런 기사가 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충돌. 그런데 이제 봉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루 사이에. 자, 그런데 또 뭐라고? 휴전을 한대. 그러면 또 무슨 얘기가 있어? 이러다 여건이 공멸하니까 이제 빨리 봉합하자. 이런 제초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건의 기사를 가만히 보시면 딱 하나의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제 12시쯤에 윤석열이 한동훈을 내쫓으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채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봉합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야.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나요? 더군다나 주말, 휴일이었는데. 짜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윤석열과 한동훈이 확전을 자제한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여기에 김경률이 거친 언사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는 기사가 또 나와요. 자, 누가 보더라도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말 그대로 갑자기 급수습 모드로 전환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급수습이야. 24시간 만에 이렇게 진전이 빠르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미리 합을 맞춘 게 아니라면 사전에 일정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흘러간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후다다닥 24시간 만에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어? 불가능하죠. 그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윤석열, 한동훈 사이의 갈등, 이 충돌을 연극이라고 보는 이유는 두 사람의 과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사라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제가 윤석열도 알고 한동훈도 제가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2년 무렵인가요? 그때 이 윤석열이 대검 중수 과장으로 있을 때, 대검 과장으로 있을 때 그때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그리고 당시 윤석열이 소개를 시켜서 한동훈을 처음 알게 됐다고요. 자, 그때부터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운 편에 속했습니다. 약간 보면은 다른 검사들 무리하고는 약간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무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느낌마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 상황을 깊숙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 없지.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은 꽤 오래 전부터 함께 한 사이고 그 친밀도가 보통 이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한동훈이 김건희한테 카톡을 보내는 그런 일까지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친한 뭐 선배, 후배 등등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의 부인한테 혹은 그 사람의 여자친구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우 다급해서 부랴부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주 연락을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제 후배나 제 선배나 이런 사람의 부인, 이 가족의 연락처를 제가 알고 있는 사례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 후배 중에 뭐 저랑 여러 가지 일적으로 많이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 가족을 제가 연락처를 알기는 알아요. 하지만 제가 이 친구 가족한테 전화한 사례는 지금 뭐 몇 년 됐죠. 제가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10년 동안 2번인가 3번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동훈하고 김건희는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이 처분 그 처분서에 보면은 한동훈과 김건희가 꽤 장시간 꽤 길게 카톡 대화를 나눴다라는 꽤 여러 차례 100여 차례가 넘는 그런 카톡 대화를 나눴다라는 게 확인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굳이 다른 사람을 끼워서 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것도 웃기고 그렇게 꽤 가까운 사람이 단지 한두 번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다는 일 가지고 버럭 화를 내면서 나 저놈 저거 하고 이제 다시는 이제 안 봐. 내 저거 지지 철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화를 해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노발대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 다 알게끔 나 저놈하고 이제 관계 끊어! 라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럴 관계가 아니야, 두 사람들의 관계가. 그 정도 가려면 꽤 장시간에 걸쳐서 더 이상 두 사람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상황까지 돼야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갈등설이 불거졌다가 하루 만에 급수습 모드로 들어왔다? 누가 봐도 연극인 거죠. 아마 적당한 시점에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경고를 하고 또 김건희는 대충 사과 발표 이런 걸 하면서 이번 일을 얼버무리려고 할 겁니다. 총선 앞두고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특검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하겠죠. 총선 앞두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특검 재의결을 앞두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분명히 그러겠죠. 야, 한동훈이 배짱으로 밀어붙여서 이런 결과, 이런 정도까지 성과를 냈다라는 식으로 한참 더 띄우는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나 양상은 딱 그렇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봉합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벌써 이거는 이미 쇼였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